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 시간은 농종해양위원회 경기도의 부위원장이시면서 가평 소속의 경기도의 위원이신 김병호 위원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 새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김병호 의원입니다. 벌써 의정 활동한 지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2년 반 동안에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많이 세웠고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좀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삼고자 합니다. 가령 지난해 농민소득이나 농민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좀 준비했다라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보편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지난해 균형발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제가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농림위로 옮긴 거거든요. 기획재정위에 있었을 때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좀 이룰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또 농림위 안에서는 농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변화를 좀 위해서 그 기본 어떤 틀을 좀 바꾸는 작업을 했었어요. 전반기에는. 지금은 이제 그 틀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평소 지역구뿐만 아니라 지금 소속돼 있으신 상임위 농종해양위원회에서도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작년도 한 해 농종해양위원회에서의 활동 성과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농민이 지난 10년간 경기도 농민이 40%나 줄었어요. 40%나 줄고 제 지역구에는 가평도 4,100명에서요 3,100명으로 또 5년 동안 그렇게 또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역구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농업이 사양산업으로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농업은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농업에 대한 어떤 다원적 기능, 그래서 먹거리, 그 다음에 식량 안보, 이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경관 보존, 수자원 보호,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농업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거든요. 주름계, 농업정책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농민들에게 급여 체계를 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지사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도 지금 농민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예결위원을 할 때요, 농민 기본소득, 그 다음에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본적인 예산들을 통과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나의 성과였고요. 올해는 바로 그 부분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도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직접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이 굉장히 인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균농귀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농민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제 농촌이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이 좀 들어와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성과로는 지난해 제가 주장할 수 있었던 게 농업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지금의 결과니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의 어떤 푸드플랜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업무 보고에 있어서 푸드플랜과 관련된 것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고요.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좀 집행과가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실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바탕들을 마련해온 게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구 가평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농업 인구의 감소가 결국은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가평 안에서의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비전 있는 어떤 이게 좀 효과 있는 방향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사실 인구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인구 축소 같은 문제는 지자체에서 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옛날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0년대 인구가 학교 출산율이 1.4%였을 때 거기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복지라는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정책이 도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인구 증가할 수 있는 바탕이 됐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지난 10년간 거의 10조를 쏟아붓어요, 인구 증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출산율은 세계 꼴찌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낳는 세상이 됐죠. 0.8, 9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자체는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죠. 바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관계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인구. 특히 가평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른 데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뭐 인근 양평이나 포천에서 사람을 빼면 그쪽은 사람 주는 거거든요.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인구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관계인구라고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일본의 학고내 같은 겁니다. 학고내는 어떠냐면 거주 인구는 12,000명인데 경제 인구는 18,000명에서 2만 명이 됩니다. 바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가평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업도시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사업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관광사업을 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해서 그 관광산업을 좀 제대로 일으켜서 관계인구,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그 관광객들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경제인구들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0여 명, 매년 1,000여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인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지역 같은 데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굉장히 많이 하죠, 주변에서. 그래서 옛날에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니까 딱 와서 놀고 가기가 좋았어요. 근데 양양고속도로 뚫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뚫리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1시간 거리에서 지금은 서울에서 가평을 건너가지고 춘천 인제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만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가평의 전략적인 방법들은 바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관광산업을 좀 충실하게 인프라 구축을 하고 관광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인구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제 인구를 좀 많이 늘려가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에 제일 화제가 되고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코로나 아닙니까?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도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고 국민들의 그 어떤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김경호 부위원장님께서 그 농종해양위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나 아니면 성과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이제 코로나19는 뭐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죠. 근데 앞으로 코로나19 세대는 코로나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전염병이 어느 정도 무서운 거냐면요. 옛날에 중세를 무너뜨린 게 사실은 봉건사회를 무너뜨린 게 페스트거든요. 페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어버리니까 봉건사회에서 농노들이 거의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장이 붕괴가 된 거죠. 중개사회가 그래서 이제 붕괴가 되고 효율적인 기술 집약적인 어떤 그런 산업들이 발달한 게 이제 바로 산업혁명이거든요. 그처럼 페스트 하나가 그렇게 어떤 시대 흐름들을 바꾸는 거죠. 체제를 바꾸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또 인류는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인류가 또 한 번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뭐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는 특히 경기도에서는 재난기회본 소속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비 인작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들이거든요.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뭐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소비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옛날에 미국의 대공황이 물건이 없어가 아니라 풍요 속의 빈곤이었었죠. 물건은 무진장 많은데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던 거죠. 그때도 공장들이 무너지면서 노동자가 실직하면서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죠. 소비 여력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래 경기도가 10만 원씩 주니까 18만 원씩 쓰더라라는 거거든요. 소비들을 일으켜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런 중에 하나로서의 농정위에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다음에 하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내 지역구인 가평군도 산악지대가 82%가 산악지대거든요. 바로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이게 뭐 모여있으면 이제 번지는 시대니까 그리고 어떤 게 다시 유행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어떤 산악들을 활용한 산지를 활용한 그런 어떤 자연환경들을 활용한 그런 어떤 힐링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좀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가평에 있는 자탄기 푸른숲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힐링하기 되게 좋은 경기도인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꾸준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연이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자연이나 그런 환경들이 그대로 살림과 같은 환경들이 코로나를 극복을 하고 우리 지친 마음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농정위 차원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좀 뭔가 잠시라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농동해약위원회에서의 그 활동이 그 성과나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울고 웃으시는 분들이 사실 농민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당원적 기능을 역할하고요. 사실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는 굉장히 큰 타격들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2006년도에 바이오 기름이라고 있습니다. 그 옥수수에서 디젤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먹거리나 산으로 갔던 것들이 옥수수가 다시 기름 쪽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부족했죠. 그래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결국 무기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먹거리는. 농민이 무너지면 결국은 우리는 물건을 사다 먹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비교이론이죠. 리카르도의 비교이론에 보면 우리가 강한 것은 사다 팔고 약한 건 사다 먹으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게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강하죠 지금은. 그래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서는 얘네들이 그거 팔아먹고 그러니까 약한 거는 농업이 약하니까 사다 먹어라. 농업을 다 죽이려는 얘기거든요. FTA이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고 FTA이고 이제 그 개념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가 자동차 잘 팔렸는데 만약에 안 팔렸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전자 산업이 일본을 따라잡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분명 우리를 추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팔아먹을 물건이 없을 때 그러면 무슨 돈으로 갖다 농산물을 사다 먹어요. 그래서 농업은 기본적으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지켜야 되고 바로 그런 막대한 역할들을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생각 위로.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 보세요. 우리가 선진국 보면 산업국가 같죠. 산업국가가 아니라 농업국가입니다. 전부.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전부 다 농업국가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농업이 지켜져야 우리가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역할은 굉장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민 기본수당도 바로 이제는 농민들에게 급여를 줘서라도 농업을 지켜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금 어렵지만 좀 고생하시는 거 우리 의원으로서 아니면 그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극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좀 더 농사를 지으면 좀 먹고 살만한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우리 사회를 끝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이 행복한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